안녕하세요. 오늘은 체형 전문가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스트레이트 체형 정말 어떤 걸 입어야 할지 제가 정리했던 질문 리스트부터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남겨주셨던 질문까지 싹 다 여쭤보고 왔습니다. 상황별, 옷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미리 좋아요 눌러두셨다가 쇼핑 고민되실 때 꺼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우리 골격 진단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막 웨이브, 스트레이트. 이게 그 골격 자체가 일본에서 건너들어온 이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뼈랑 살이랑 근육 중에 뭐가 제일 발달이 됐는지를 보는 건데 사실 그게 섞여 계신 분들도 좀 계시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조금 더 숫자적으로 몸을 접근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이 어깨 사이즈부터요. 가슴, 허리, 힙, 팔 길이, 다리 길이 전부 다 측정을 할 거고요. 네. 이 측정된 비율에 맞춰서 7가지 핏으로 1차 분류를 할 거고요. 이 안에서 2차로 골격을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 7가지 핏은 옷의 아웃라인, 네. 넥라인 어디까지 가진 게 네. 예쁜지, 어깨선 어디까지 예쁜지 이런 걸 본다면 3가지 골격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나 빗대감 이런 걸 같이 본다고 좀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체형에 3가지 골격이 전부 다 나올 수가 있고요. 총 21개 체형 중에서 오늘 다운님 체형을 찾을 거예요. 이중 첫 번째가 모래시계 체형이라고 해서 가슴, 허리, 골반의 밸런스가 예쁘게 모래시계 형태를 잡고 있는 체형이에요. 이 모래시계 체형이라고 하면 웬만한 옷이 다 잘 어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친구가 은근히 몸에 실루엣을 가려놓게 되면 내 원래 몸에 비해 다리가 좀 짧아 보이거나 아니면 살짝 부해 보일 수 있는 체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가 이제 트릭 모래시계라고 해서 모래시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트릭 모래시계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정면에서 보면 모래시계 되게 비슷한데 측면에서 보면 엄청 이제 슬림하게 떨어지는 체형이거든요. 그래서 어깨부터 허리, 골반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체형이고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적대기를 걸쳐놔도 태가 난다는 게 이 체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어깨 골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넥라인이 너무 높게 올라오거나 하면 약간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체형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삼각형이라고 해서 하체 대비 상체가 엄청 슬림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체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한복이 아주 기깔나게 올라가는 체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허리가 좀 가늘고 얇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힙이 타이트한 옷을 입어버리시게 되면은 오히려 허리 대비 힙의 볼륨감이 좀 과하게 올라올 수 있는 체형 중에 하나고요. 네 번째가 역삼각형이라고 해서 반대로 상체 대비 하체가 슬림하신 분들이거든요. 요즘 한참 유행하는 옷들 있죠. 무슨 코어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는 트렌디한 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체형도 약간의 고충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좀 기신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허리가 좀 통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해요. 거기다가 이제 상체에 장식이 들어가게 되면 신체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해서 어깨, 허리, 골반에 비해서 바스트만 유독 발달되신 분들인데 이 다이아몬드형 같은 경우는 좀 서구적인 느낌이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설명을 막 드리다 보면 이제 다들 내 안에 유교걸들이 좀 깨어나기 시작하세요. 많이 팔수록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체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직사각형이라고 해서 모델들이 체형이 좀 많은데 힙이 굉장히 마르셨거나 아니면은 어깨, 가슴, 허리, 골반이 일자로 떨어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패션쇼에 올라가면 어머 저게 옷이야? 이런 하이엔드 패션도 너무 예쁘게 소화를 하지만 반대로 심플하게 입혀놓으면 사람이 너무 왜소해 보일 수 있는 체형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이 이제 원형이라고 해서 팔다리는 굉장히 가는데 배랑 가슴에만 살이 자꾸 찌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원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섹시하고 육감적인 느낌을 주는 체형이지만 앞에 6개 체형이라는 정반대로 허리를 강조하는 순간 몸의 볼륨감이 좀 과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체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총 7가지로 1차 분류를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첫 번째가 혹시 살 빠지거나 찌면 체형이 좀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체형이 바뀌는 경우 특히 여성분들은 딱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출산을 하시거나 이제 아무래도 갈비뼈가 좀 벌어지시기도 하고 고관절이 벌어지면서 약간의 변화가 1차적으로 오기는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가 지방흡입이나 가슴 수술처럼 인공적으로 의학적인 힘이 들어가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모래시계가 살이 찐다고 해서 원형이 되거나 하지는 않고요. 모래시계는 살이 찌면 그냥 살찐 모래시계로 남기 때문에 사이즈의 변화와 체중의 변화는 있지만 체형
자체의 변화가 오지는 않거든요. 각자의 특징들이 있고 살찌는 부위가 조금씩 다 달라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엉덩이가 좀 더 힙업되거나 어깨가 살짝 넓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서 막 엄청 틀이 바뀔 정도까지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각형 체형분이 열심히 어깨 운동을 하셔도 이게 어쩔 수 없이 허벅지랑 힙의 근육이 조금씩 같이 붙기는 해요. 대신에 삼각형의 어깨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면 물론 이것도 골격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엄청 열심히 하시게 되면 약간 모래시계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옷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크게 변화가 오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사이즈는 2-3번씩 계속 잴 거고요. 이건 오차범위 줄이려고 하는 거라서 뒤돌아서 저보고 서주시고요. 발길이 붙이신 상태에서 우리 이번에 바스트 잴 거거든요. 팔만 옆으로. 자, 이번에는 우리 허리 사이즈 잴 건데 허리는 만졌을 때 제일 얇은 데로 잴 거예요. 지금 허리 괜찮으세요? 이번에는 우리 힙 사이즈 잴 건데 손이 가슴 앞에 X자로 꽉간다 보이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골반 높으신 분들이 다리가 좀 길게 나와서 진짜 큰 다리를 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골격을 볼 건데 골격은 진짜 제가 더듬을 거예요. 우리 일단 쇄골뼈들 자체가 앞은 되게 도드라지게 올라오는데 이 뒤로 뼈가 쏙 숨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깨 입구 자체도 막 너무 넓거나 너무 좁지도 않으시고 딱 편안하게 들어오시는 편인데 어깨 쉐입 자체가 조금 부드럽게 떨어지시는 편이고요. 손 앞으로 이렇게 쫙 뻗어서 봐주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뼈의 마디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기는 하지만 도드라지게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운동 좀 오래 하셨어요? 요즘 15년 헬스, 활성이나 뼈대 자체가 조금 많이 단단하게 들어오시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쇄골에서 바스트까지 길이감도 딱 평균 정도로 잡혀 계시는 편이고 옆으로 살짝 돌아서 봐주시게 되면 허리부터 힙까지 국선라인 느낌 예쁘게 들어오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의 근육감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스트레이트 골격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이게 저희 둘 중에 하나예요. 내추럴 골격이 운동을 좀 빡세게 하면 스트레이트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약간 고케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요거는 다른 거 보면서 한 번 더 골격감 한 번 더 체크해볼게요. 저희는 역삼각형의 스트레이트 골격인데 내추럴이 약간 섞여 계신 편이시고요. 키에 비해서 어깨가 많이 넓으신 편은 아니에요. 가슴, 허리, 힙의 밸런스가 너무 예쁘게 잡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위를 덮고 있는 지붕이 약간 골격이 있어서 역삼각형 체형으로 빠진 거고요. 역삼각형 체형 특징 중에 하나가 살이 잘 안 찌시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면 약간 벌크업한 것처럼 팔뚝, 등, 약간 뒷구리 이런 데가 먼저 찌기 시작하고 아마 무릎 밑으로는 살이 거의 안 찌신다고 봐도 돼요. 저희가 종아리랑 발에 살이 찔 때가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위에 찔 데가 없으면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상체 위주로 먼저 살이 찌셨다가 하체로 내려가실 건데 아마 여기서 저희가 뭐 힙업 운동을 좀 더 하시거나 하체 운동을 먼저 하시게 되면 약간 트릭모래시계처럼 보이기는 하실 거긴 해요. 근데 아마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밸런스 자체는 많이 나쁘지 않으신 편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넥라인 잡으실 때 어깨 라인을 타고 쉽게만 파져버리게 되면 결국은 어깨 면적이 그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썩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쇄골보다만 아래로 살짝 떨어져서 가로로 이렇게 넓게 떨어지면 어깨가 잘리는 효과가 들면서 훨씬 더 깔끔한 느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는 조금 넓게 파져 있는 친구들이 예쁜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근데 제가 승모가 있어가지고 이게 승모를 가리려 할수록 목이 짧아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차라리 승모근이나 이런 데는 그 헤어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옷의 쉐입 자체는 쇄골이 보이는 정도로 잡아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라운드넥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답답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라운드넥 입을 때는 우리 슬릿이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등 들어가 있는 친구들 이 정도로만 파주셔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예쁘게 입기 좋은 넥라인들인데 보트넥 같은 경우는 팔뚝이나 승모근이 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옷 중에 하나라서 이 친구는 슬프지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홀터넥 같은 경우도 좋아하시면 입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많이 파서 입어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이렇게 하면 다들 와
어디까지?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거든요. 안에 잘 받쳐입고 입어주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보통 홀터넥이 요새는 두 가지 쉐입으로 잘 나와요. 여기가 탑이면 이제 기본 홀터넥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홀터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어깨가 좀 넓어 보이실 수 있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퍼지는 홀터넥들 이런 애들은 네. 예쁘게 입으시기 좋거든요. 오프숄더도 어깨가 다 드러나는 네. 순간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서 원숄더가 진짜 입기 예뻐요. 올라오는 목콜라 같은 경우는 목걸이 하나 좀 길게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볼레로 가디건 같은 걸로 이렇게 어깨 잘라주시면 더 좋기는 하거든요. 민소매 입으실 때도 스트랩이 얇은 친구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두께감이 조금 있는 친구들로 골라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입으시기 좋고요. 상의 입으실 때 제일 신경 써주셔야 되는 첫 번째 부분이 어깨선이에요. 저희가 어깨가 살짝 아래로 말려 있으신 편이어서 어깨는 좀 잡아주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예쁘게 입으시기 좋은 게 어깨 끝자락에 딱 맞게 입으시는 거예요. 저희 어깨 단면 기준으로 봤을 때 딱 42cm 해당되는 친구들이고요. 진짜 위험한 게 안으로 들어오는 어깨 라인이거든요. 어깨 단면 기준으로 37cm 미만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팔뚝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팔뚝이 커 보이고 목이 짧아 보이고 살짝 좀 타이트해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어깨에다가 펌프 소매를 조금 같이 달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통해서 장식들을 다 달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깨 바깥으로 내려가는 드롭 숄더라고 불리는 친구들이고요. 제일 많이 입으시는 게 보통 후드를 입으신 게 레글런이라고 해서 나그랑 티셔츠 애들인데 저희가 이 55cm 이상은 아래로 훅 떨어져서 상관이 없는데 애매하게 어깨 끝에서 1, 2cm가 밖으로 더 나와서 오히려 더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기는 하거든요. 아우터가 아닌 이너 기준으로 웬만하면 크게 입으실 거면 이렇게 아래로 훅 떨어뜨려 주시거나 아니면은 어깨선에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오는 레글런 디자인 위주로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 신경 써주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장식들을 조금 달 건데 가슴 장식은 되게 심플합니다. 포켓 달려있는 셔츠, 단추 들어가 있는 아우터, 뭐 레터링 크게 들어가 있는 맨투맨 이런 거 위주로 입어주셔도 괜찮고요. 뭐 리본 같은 거 좋아하시면 달아주셔도 되고 소매 장식이 들어가기 좋은 게 우리 배색. 여기가 이렇게 하얗게 띠가 둘러져 있으면 팔을 내렸을 때 골반이 풍성해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면은 프릴이나 셔링 같은 거 여기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주셔도 괜찮거든요. 원래는 역삼각형 체형 밑으로 뭔가 장식이 좀 많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체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아우터 입으실 때는 우리 첫 번째 단추 위치가 이렇게 너무 높게 올라와 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몸의 면적이 그대로 다 드러나서 조금 부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길게 파서 가슴선 밑으로 장식을 내려주시면 좋아요. 특히나 여기에다가 카라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몸을 오히려 더 많이 잘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슬림한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이 카라의 크기가 너무 목으로 달라붙어서 어깨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카라의 사이즈는 그 절반을 넘기는 디자인으로 잡아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소재가 제일 힘든 제품. 스트레이트가 소재를 되게 많이 타요. 그래서 조금만 두꺼워지면 부해 보이고요. 조금만 얇아져도 부해 보여서 이게 두께를 강중 약으로 뒀을 때 중간 정도의 두께감이 제일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탄탄해야 되고요. 스판기가 있어야 돼요. 제일 많이 입으시는 게 보통 면 소재나 그냥 폴리 자켓 큐멜거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거리에 착 걸어놨는데 옷이 형태가 사라져서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애들이나 그 니트 두꺼운 걸로 짜져 있는 이런 게 좀 많이 부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퍼자켓 이런 거 좀 많이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입으시기 좋은 게 캐시미어 니트나 울, 코트 약간 이런 느낌의 탄탄한 조직감들이 제일 베스트기는 하거든요. 상의에 제약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가 하체를 좀 자유롭게 입으시기 좋아요. 그래서 원피스 치마 바지 중에 제일 예쁜 게 우리는 바지거든요. 원피스가 애석하지만 석 잘 어울리는 제형은 아니어서 웬만하면 바지나 치마로 투피스로 나눠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고요. 바지 입으실 때 제일 좋은 게 반 하이웨스트까지는 입으셔도 괜찮고요. 하이웨스트로 올리셔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아마 배꼽 높이가 가장 안정감 있게 상하체가 나뉘어지실 거고 치마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체
하체보다 상의보다 밝은 색으로 입어주시면 좋아요. 입으신 것처럼 이렇게 골반 쪽에 프릴 같은 거 한 네. 겹 더 달아주시거나 왜 랩스커트 되게 유행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해서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하체가 풍성해 보일 수 있게 좋기는 해요. 일단은 바지 입으실 때 종아리가 달라붙지 않게 네.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와이드나 세미부츠나 네. 일자 팬츠 이런 건 다 네. 예쁘게 입으시기 좋은데, 스키니가 정말 세상이 두 쪽이라서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좀 많이 찢어져 있구나, 아니면 네. 색상을 아예 밝게 잡아주시면 그나마 좀 괜찮기는 하거든요. 말고 예쁘게 입으시기 좋은 게 저희 조거 팬츠나 카고 이런 애들 다 예쁘게 입으시기 좋거든요. 저희는 하체가 풍성해 보일수록 좋아요. 웬만하면 스타일링을 아래가 퍼지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좋고, 스커트도 A라인이나 약간 플리츠, 플레어 이렇게 좀 퍼지는 디자인들이 예쁘기도 한데, 붙는 스커트 입으실 거면 우리 절개선 좀 들어가 네. 있거나 단추, 포켓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포인트들이 좀 많이 들어갈수록 좋거든요. 컬링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잡혀있는 스커트라던가 네. 아니면은 슬릿이라고 해서 이렇게 트임 들어가 있는 애들 다 괜찮고요. 발레리나 스커트 같은 애들 있죠. 네. 그런 애들 다 입어주셔도 괜찮거든요. 이미지 보면서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요게 이제 우리 워스트예요.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좀 있으세요? 너무 좋아하는. 얘는 못 입는다기보다는 이제 네. 위에가 이렇게 박시하고 아래가 스키니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쉐입 자체가 이렇게 역삼각 쉐입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저는 그 부츠를 좀 넓은 걸 신어서 보았는데 그건 괜찮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자켓을 입으실 거면 이 첫 단추의 위치를 이렇게 배꼽 정도까지 아래로 길게 낮춰주시기만 해도 훨씬 더 시원하게 입으시기 좋고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골반 쪽에 포켓이 좀 달려있다거나 아니면 허리 라인이 약간 잡혀있는 친구들 위주로 입어주시면 좋고, 점퍼류가 진짜 잘 어울려요. 네. 캐주얼하고 힙한 스타일이 너무 예쁘게 올라가는 체형이기 때문에 웬만한 옷들 다 예쁘게 입으시기 좋고요. 이 중에서 이제 소재로 봤을 때 제일 예쁜 게 저는 첫 번째. 두껍거나 너무 얇지도 않고 딱 적당히 바스락거리는 소재들이 제일 예쁘게 올라오는 체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레귤러 어깨선, 안으로 이렇게 살짝 하고 들어오는 어깨선들을 얘기하고요. 가디건은 다 예쁜데 이 중에 우리가 못 입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맞아요.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이 친구는 입으면 조금 부해 보일 수 있고요. 네. 보통 기본적으로 니트가 약간 이런 기본 니트가 이런 쉐입이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단추를 다 잠그지 마시고 네. 가슴 밑에 단추 2개만 딱 잠궈주세요. 그러면은 허리만 쏙 들어가 보여서 오히려 몸의 실루엣이 예쁘게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셔츠는 단추 2개는 항상 좀 풀어서 네. 어깨 뒤로 제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네. 기본적으로 블라우스도 사실 썩 잘 어울리는 체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나마 입기 좋으신 게 이렇게 가슴 앞에 리본 장식이 좀 들어가 있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가슴 쪽에 셔링이나 프릴 레이스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그나마 조금 입기 괜찮기는 하거든요. 이너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오프숄더, 어깨 끝에서 살짝 랩 형태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원숄더 진짜 예쁘게 입으시기 좋아요. 저는 여름에는 이 친구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찢어져 있거나 포인트들 많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기는 하고요. 슬랙스가 핀턱이 네.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거 괜찮거든요. 네. 한 2-3개 이상부터는 약간 뱃살처럼 보이기는 해요. 저는 네. 오히려 그게 너무 골반이 작아 보여가지고 한 요 정도는 네. 좋아했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뱃살처럼 보이기 시작해서 그것만 조금 더 피해주시면 네. 스커트도 약간 A자에 주름 잡혀있는 플리츠 라인이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저희 제일 예쁘게 입으시기 좋은 게 한창 유행했던 올드머니로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도 엄청 예쁘게 버클이나 주름, 포켓 이런 장식들 네. 많이 달아주시면 좋고요. 이제 원피스가 사실 네. 입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원피스 자체가 허리선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좋은 원피스가 이렇게 자켓형으로 떨어지는 원피스들 있죠. 쉐입이 명확한 애들이 예쁘고 여섯 번째나 첫 번째, 두 번째처럼 너무 흐물거리거나 이러면 조금 부해 보일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게 저는 딱 요 정도 쉐입 권해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저희가 시크한 느낌이 진짜 잘 어울려요. 몸선 자체가 되게 시원시원하고 이래서 좋아하시면 저는 두 번째, 네 번째 스타일 제일 좀 권해드려보고 싶고요. 페미닌한 무드도 너무 잘 어울리기는 해서 우아한 느낌 좋아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 올드머니 룩 느낌으로 조금 잡아주셔도 예쁘고, 세 번째가 이제 캐주얼인데 진짜 예쁘게 입으시기 좋거든요. 저희는 힙한 스트릿 패션부터 고프코어 이런 애들 다 예쁘게 입으시기 좋아서 정말 요새 유행한다 하면 무조건 다 예쁘게 올라가는 체형이에요. 이제
돌아오는 유행들이 약간 이런 느낌을 조금 드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 러블리한 느낌도 보시면 거의 하의가 좀 많이 퍼지고 셔링이 잡혀있는 느낌이어서 원피스 입으신다고 하면 저는 사실 첫 번째를 제일 권해드리고 네. 싶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2, 3, 4번 입으시기에 소재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서 저는 1번을 가장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스포티한 것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잡으시기 좋고 지금부터는 우리 다음님 장바구니 보면서 다음님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한번 볼게요. 사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안에 이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전 완전 찬성이에요. 이 친구가 이렇게 골반 쪽에 셔링 잡혀있고 진짜 네. 예쁘게 입으시기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름이 보이면 살짝 배가 조금 네. 나와 보일 수 있어서 상의로 여기 주름만 싹 가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입으시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하의에 레이어드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서 네. 저는 이 친구는 너무 추천드립니다. 전 이게 이렇게 다 파져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저 오히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네. 입으실 때 얘 만약에 이거 가디건 없이 얘만 입으실 거면 그 밑에 청바지 진짜 완전 와이드 걸로 받쳐 입으시거나 캉캉 그 레이어드 된 스커트 하나 더 네. 덧대서 입어주시면 네. 괜찮긴 하거든요. 전 너무 추천드려요. 조금 더 A라인으로 퍼졌으면 좋겠어요. 이 바지가 그냥 약간 슬림하게 입으시기 되게 맞아. 좋아서 네. 얘는 상의 잘못 받쳐 입으면은 오히려 네. 상체가 좀 부해 보이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입으신다면 나쁘지 않아요. 나빼드 안 돼. 얘는 좀 많이 아쉬운데 이런 느낌도 없기 때문에 네. 입으신다면 그대로 입으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가 조금 더 A자로 퍼졌으면 하는 아쉬운 느낌. 이런 느낌의 그 니트 재질이나 이런 것도 입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 이게 하의가 좀 두꺼워지면 그만큼 하체가 풍성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감 있는 걸로 입어주시면 조금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이 체크가 약간 네. 밴드 체크라서 얘는 입으실 때 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우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사이즈 보실 거냐면 어깨 단면이 지금 57.5cm예요. 55cm 이상이니까 드롭으로 네. 떨어져서 괜찮거든요. 가슴 단면이 64.5cm입니다. 바스트는 41에서 43이라고 적어놨는데 티셔츠 사실 때는 여기 맞춰 사시면 되고요. 이렇게 단추로 된 셔츠는 여기 41에 맞춰서 하면 움직일 때 벌어져요. 그래서 43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55 이상부터는 단추 무조건 풀어서 그냥 걸치듯이 입어주시면 제일 좋거든요. 소매가 정말 크고 그냥 정말 아우터의 네. 느낌이라서 이렇게 입으면 잡아먹힌 느낌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으실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밑에 이렇게 많이 좀 와이드하고 박시하게 덧대주시면 좋고 제일 좋은 게 약간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주시면 괜찮거든요. 아우터는 입으실 거면 하의를 진짜 화려한 걸로 입으셔야 돼요. 일단은 아우터 자체가 이 정도로 두꺼워지게 되면 어깨가 살짝 커 보이실 수밖에 없어요. 단추 위치도 높고 이래서 상의가 자연스럽게 조금 부해 보이는 디자인이기는 하거든요. 사실 겨울 아우터는 대부분 다 이래서 입지 말라는 얘기는 참아 못드리고 이제 하의를 정말 많이 퍼지는 체크 패턴의 화려한 스커트 아니면은 연청 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 비해 아래도 패턴이 밀리지 않게 잡아주시면 괜찮거든요. 사시면 진짜 몸에 딱 맞게 입으실 건데 살짝 내 원래 사이즈에 비해서는 조금 커 보이실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신다면 저는 아이보리로 사셔서 차라리 밑에를 좀 많이 밟거나 화려하게 빼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겨울 아우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모르디까지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얘는 무슨 색으로 사셨어요? 이건 네이비로 샀어요. 네이비로 사셨어요? 네. 나빼드 정도로 받으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아이보리로 사셨으면 네. 야, 얘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을 것 같은데 네이비로 사시게 되면 이 패턴들이 화이트 계열이 네. 가슴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체형 보완이 조금 되거든요. 네, 어깨선도 레글런이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넥라인 이렇게 높은 애들을 입을 때는 이 안에 패턴이 더 밝은 색으로 들어가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시볼이랑 소매에 포인트 들어가고 골반에 심지어 포켓도 있어요. 이러면 체형이 너무 예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두께감 자체도 꽤 있으신 편이어서 무조건 오픈해서 입으시면 상관없어요. 이런 무스탕류를 필요하신 거면 저는 이 밑에다가 이런 털이 한 겹 더 같이 말려있는 애들이면 조금 더 괜찮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끝다락이 이렇게 심플하게 안 끝나고 소매나 이런 카라 부분처럼 털이 몽글몽글 있었으면 조금 더 괜찮으셨을 텐데 그나마 얘가 좀 더 낫기는 해요. 품절이어서 결국 못 사긴 했는데 얘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선이 하나 있는 거랑 얘는 골반에 포켓도 이렇게 있어서 괜찮거든요. 근데 좀 전에 거는 얘는 여기도 심플하고 밑에도 플랫해서 오히려 얘 여기 포켓이나 이런 것도 없으면 생각보다 골반이 되게 밋밋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보다는 아까 품절된 그 친구가 조금 더 예쁘게 입으시기 좋긴 해요.
바라클라바는 네. 딱히 체형이랑 상관이 없을까요? 얼굴형이랑 좀 더 연관이 있긴 해서 얼굴 동그라신 분들은 잘 못 쓰시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약간 타이인 거 많이 네네네, 나오니까 네. 요런 거 입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이 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더 중요해서 네. 지금 얘 보면 거의 골지티거든요. 근데 스판기가 강하거나 몸이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넥라인이 목으로 많이 타고 들어와서 좀 네. 답답해 보이실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한번 감싸는 거는 크게 상관이 네. 없습니다. 근데 네. 웬만하면 타이 자체가 두껍지 않으면 조금 더 좋긴 하고 목으로 붙지 않고 살짝 어깨 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입으실 수 있으시면은 얘는 입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스퀘어보다는 사실 저는 네. 약간 하트 느낌으로 네. 아래가 이렇게 조금 더 파져 있으면 조금 네. 더 슬림해 보이시기 좋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재를 니트 이런 소재보다는 네. 셔츠 소재로 조금 더 네. 바스락거리는 걸로 이런 디자인으로 골라주시면 그게 좀 더 예쁘기는 해요. 수영복 추천 받고 싶었는데 얘기 주셨던 거 원숄더 밑에는 어떻게 생겨야 해요? 랩으로 이렇게 묶는 이런 비치웨어 같은 네. 걸로 허리 한번 감싸주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탑이나 비키니로 입으실 거면 바스트에 이렇게 꼬임 장식이나 프릴 같은 거 좀 들어가면 더 좋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는 약간 A라인으로 퍼지는 네. 원피스 수영복을 입으시거나 바지 하나 덧대 입거나 비치웨어 같은 걸로 하체는 조금 볼륨만 살려주시면 좋고요. 네. 어깨가 다 드러날 것 같다 하면 네. 가슴에 장식들 좀 많이 달아주시면 훨씬 더 좋기는 해요. 제가 운동할 때 아까 딱 입은 그 네네. 룩이 너무 네.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운동복으로 추천하시는 게 있는지. 오버핏 아까 나쁘지 않으시긴 했는데 네. 만약에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다 네. 하시면 그냥 거기에다가 러닝 팬츠 같은 거만 네. 하나만 더 입어주셔도 괜찮긴 하거든요. 네. 아마 그 아까 입으셨던 게 목이 좀 올라오거나 이래서 차라리 사이즈를 조금 키우셔서 어깨선을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만 살짝 보여도 저희는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쇄골의 앞머리만 밖으로 살짝 보이게 하시고 그 네. 레깅스 위에 러닝 팬츠 같은 거 하나 입어주셔서 하체의 볼륨감 조금 더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체형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은 근력이 최고인가요? 아무래도 힙이랑 하체 근력을 네. 좀 붙여주시면 거기에 근육이 보면서 약간 네. 볼륨이 잡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제일 네. 일상에서 트레이닝복 느낌으로 애슐레저 입기 좋은 그런 것들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코어도 되게 예쁘게 입으시기 좋고 되게 언밸런스한 느낌들도 예쁘게 올라가는 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교보에다가 뭐 워커 이런 식으로 매치해보셔도 되게 예쁘게 입으시기 좋고 약간 왜 진짜 무슨 저렇게 입어? 하는 것들 네. 다 예쁘게 입으시기 좋아요. 오버핏 니트를 입고 싶다면 그나마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오버핏 니트를 입으시려면 일단 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너무 두꺼운 실로 짜져 있으면 안 돼요. 좀 촘촘한 실로 짜져 있는 니트 넥라인이 네. 올라오는 친구면 목걸이 하나 길게 네. 빼주시고 그게 아니라 V자로 파졌다 이러면 사실 그게 상관없어지기는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스커트를 A라인이 커진 그런 스커트로 매치를 해주시면 그나마 좀 괜찮기는 합니다. 그 요즘 벨트백을 좀 많이 네. 해서 네. 벨트백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골반의 포인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예쁘게 스타일링 하시기 좋아요. H라인 스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안 어울리는 걸까요? 제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위에 뭐 입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 네. H라인 스커트가 색상이나 패턴이 좀 화려하게 들어가거나, 네. 그러면 오히려 보다 훨씬 더 예쁘게 입으시기 좋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레귤러 어깨선으로 입으실 때는 네. H라인이 훨씬 더 예쁘게 올라가기는 하세요. 아. 위아래 밸런스랑 무게중심 네.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해서, 못 입는다기보다는, 이거 입을 땐 이렇게 입으면 되는구나, 중요하긴 하거든요. 믹스가 더 중요한 네. 거. 그리고 머리룩 같은 것도 괜찮나요? 입고 싶으시다면, 뭐, 반대는 하지 않겠으나, 네. 요런 걸 입어보고 싶은데 스커트는 괜찮아요. 스커트 네, 괜찮아요? 완전 좋아요. 오버핏 니트에 네. 이 친구 매치해주시면 제일 베스트이긴 하거든요. 스커트는 네. 제가 딱 말씀드리려고 했던 스커트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라서 니트만 이제 너무 두꺼워지거나 네. 이러지만 않으면 오히려 너무 예쁘게 입으시기 좋아요. 약간 이건 쇼핑몰 무드랑 전 너무 이게 안 어울려서 힙한 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네. 너무 턱이 많이 들어가서 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상의 입기도 살짝 애매해지기는 하거든요. 너무 과해지는 건 그래서 승모근 때문에 네. 목걸이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목걸이가 약간 네. 넥라인이랑 비슷해서 쇄골보다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네. 짧게 쇄골 언저리에서 이렇게 위치하는 목걸이가 생각보다 네. 좀 답답해 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만큼 좀 내려주시면 훨씬 더 좋기는 합니다. 코자켓 예쁘게 입는 게
무조건 오픈이 최고입니다. 소저핏이 진짜 좀 부피가 너무 커서 네. 차라리 펄로 된 하의를 입으시면 괜찮은데 자켓은 조금 부해 보이실 수 있기는 해요. 무스탕이나 아까 그 시어링 자켓 같은 거 고르는 팁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카라를 조금 네. 많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아우터 첫 단추가 네, 오픈을 첫 할 수 단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허리 라인 잡혀 있는지, 하의 쪽에 포켓이 있는지. 그래서 아까 그 무스탕 두 개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운데 포인트가 있거나 포켓 골반 쪽에 포켓이 있거나 이러면 네. 괜찮은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플랫하게 떨어지는데 허리도 안 잡혀있다 이러면 입었을 때 조금 아빠 양복 입혀놓은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소매나 하단 쪽에 포인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기는 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샀다고 했던 아이보리 그런 시어링 자켓 네, 같은 네. 것도 재질은 딱 그 정도가 그 정도가 맞아요. 딱 네. 마지노선인가요? 네, 털이 날리거나 네. 이러면은 몸이 갑자기 확 커버릴 네. 수 있어서 차라리 딱 그 정도로 부들부들한 느낌이 제일 좋기는 해요. 그리고 부츠컷도 약간 어떤 건 괜찮은데 어떤 건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부츠컷이 네. 세미부츠 정도로 허벅지랑 종아리에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타이트해지면 이게 골반이 확 타이트하게 붙으면서 상체가 커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저희는 허벅지랑 종아리가 너무 네. 딱 달라붙지 않는 디자인들이 좋기는 해요. 골반이 없는 사람들한테 특히 추천하는 게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웬만하면 이제 카고나 조거처럼 풍성하게 잡힐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많이 권해드리기는 하고요. 아니면 네. 상의 입으실 때 네. 이렇게 아래쪽이 시보리 처리가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골반이 약간 풍성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배색 같은 거나 레이어드로 조금 깊이감을 같이 주시는 걸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골반이 없다는 게 네. 정말 마르셔서 없으신 분들이 있고 약간 볼륨감이 있으시면서 상체에 비해 하체의 볼륨이 안 느껴지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네. 해당이 안 되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다음님 사이즈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네. 다음님도 만약에 여기서 살이 조금 찌시거나 네. 그러면 옷 입는 스타일이 또 많이 바뀌실 거예요. 그럼 가방 같은 걸 고를 때도 뭔가 골격마다 어울리는 게 있을까요? 약간 소재를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다음님 같은 경우는 너무 흐물거리는 것보다는 약간 네. 각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애들이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면으로 된 에코백보다는 차라리 가죽으로 된 에코백이나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살짝씩 각을 잡아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게 옷 소재랑 좀 비슷한데 네. 저희가 흐물거리는 소재가 안 어울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방도 흐물거리면 네. 이 몸의 단단한 느낌을 가방이 커버를 못 해줘서 신발도 너무 네. 막 앞코가 동글동글한 메리제인보다는 약간 라운드 스퀘어 느낌이라던가 그러니까 스텔레토처럼 너무 날카로운 것도 생각보다 좀 따로 노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 앞이 약간 이렇게 살짝 라운드로 들어오는 애들이 예쁘고 또 이렇게 네. 너무 동그란 것도 안 어울려 네. 이렇게 미세한 차이들이 조금씩 있기는 해요. 수 고를 때 길이가 요즘 너무 고민돼가지고 길이 팁도 있을까요? 요거는 사람마다 조금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아. 봐주시면 되는데 네. 딱 무릎 기준으로 무릎 네. 아래로 내려오면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네. 들기는 하는데 이게 정강이까지 오는 친구가 다리가 좀 짧아 보이실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롱 스커트 입으시거나 하실 때는 칠부나 앵클도 나쁘지는 네. 않으실 거고 짧은 스커트 입으실 때는 웬만하면 무릎 위로 올려서 신발이랑 부츠 사이에 거리를 좁힐수록 다리가 길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부츠가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오늘 짧은 치마를 입어야 된다 하시면 차라리 니삭스 같은 거를 신발이랑 비슷한 컬러로 빡짝 올려버리시면 거리가 이만큼 좁아져서 네. 훨씬 더 낫기는 하거든요. 그럼 딱 포인트는 저희 넥라인이랑 허리 잡아주시고 잡아주는 거랑 하의는 자유롭게. 자유로울 때 포인트 차라리 더 주고 네. 이렇게 체형 골격 그리고 핏 진단을 받고 왔는데요. 저는 역시 스트레이트 체형의 역삼각형 핏이 나왔습니다. 퍼스널 컬러도 그렇고 진단을 내리는 순간 이렇게 입으세요, 이렇게 입지 마세요 하는 게 딱 정해져 버려서 옷장이 너무 단조로워지다 보니 옷 입는 재미를 잃게 되잖아요. 근데 이곳은 마냥 입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유행하는 스타일과 저희가 잘 어울릴 수 있는 코디법을 전문가분의 의견을 잘 참조해서 앞으로 더 다양하게 직접 도전해보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게 많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